세 번째는 롯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최근에 롯데그룹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어렵기는 어렵다. 이게 찌라시로 사실 시작된 건데 찌라시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찌라시 내용을 사실 보면은 자세히 디테일을 보면 참 오바해서 쓴 경향이 좀 깊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좀 롯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거 팩트예요, 그거는. 그리고 롯데가 최근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 어려워요라는 걸 거의 사실상 내 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뭐 그런 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롯데그룹에서 롯데월드 타워까지 뭐 담보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셨을 텐데 롯데그룹 지배구조 여기 지금 안 써있는 계열사도 많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그 롯데그룹 계열사가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빌런들이 있어요. 롯데그룹은 기본적으로 축이 당연히 유통사업이 메인이고 유통이랑 화학 두 개가 메인입니다. 네네. 유통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유통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은 케미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첫 번째 주제에 있었던 얘 있죠, 얘. 지금 어려운 애들 알려드린 겁니다. 얘가 좀 어렵고요. 롯데 건설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그냥 크게 보면 이게 3개 정도가 이제 빌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사실 이런 것도 요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괜찮은 거는 신세계 백화점 정도가 실적 방어 잘하고 롯데백화점은 사실 폐점하는 데도 많아요. 네, 대전 롯데도 폐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폐점 위기라고 했었고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순회 롯데백화점도 뭐 폐점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롯데가 이번에 신세계 센텀시티에 있는 롯데백화점 신세계 그 센텀시티 신세계 옆에 있는 거 그것도 매각한다고 내놨고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롯데 케미칼을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되게 편해요. 롯데가 화학그 회사를 엄청 많이 키우거든요. 롯데는 기본적으로 뭐 원래 껌 팔아서 큰 회사인 거 아시죠? 네. 껌 팔다가 이제 식품을 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팔면서 크다가 이 유통 사업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롯데 입고로 유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는 롯데가 우리나라 유통의 제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유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유통의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수수료 먹는 게임인 거지 무슨 해외에다가 뭐 반도체 수출해가지고 뭐 국위 선양하고 그런 거랑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네네. 그래서 정치권에 엄청 많이 까이던 게 롯데예요. 우리나라 재벌이긴 한데 야 니네 보유자산 보니까 다 국내 부동산 투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네요. 야 니네 사업 모델 보니까 대부분 국내 매출 비중에다가 뭐야 유통이야? 부가가치가 뭐가 있는데 니네가 라고 엄청나게 까이던 게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그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언제까지 무슨 유통만 하냐 우리도 뭐 첨단 사업 같은 거 해보자 해가지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를 샀습니다. 그리고 첨단 사업 말고 야 우리도 화끈한 거 좀 이제 이제 해보자. 굴뚝산업 같은 거 석유화학 한다. 석유화학. 야 힘을 좀 세게 줘보자. 롯데케미칼에 힘을 세게 주고요.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롯데건설이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롯데건설이 호텔 롯데가 지분 40몇 %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건설 주식이 좀 더 많아요. 여기 보면은 롯데 건설 주주 현황에서 호텔 롯데가 43%인데 롯데 케미칼이 43.79죠. 롯데 케미칼이 최대 주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롯데 건설이 이제 PF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둔천주공에서 빵꾸를 크게 내버리면서 롯데건설 이제 부도설이 돌았어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롯데건설 부도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도설이 돌았던 거. 실제로 롯데건설이 휘청휘청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롯데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데 그룹에서 도와주지 당연히 대마불사 안 죽는다. 그렇지. 실제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한테 일단 쏜 돈이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펀드 돈 해가지고 롯데건설을 돈 줘가지고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살려놨어. 네, 왜냐 롯데케미칼이 돈이 많거든. 케미칼이 영업이익 막 1조씩 나왔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영업이익. 그래가지고 일단 돈도 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이거 사는데도 지금 돈을 2조 6천억 썼거든요. 2조 6천억? 네, 2.6조 원 썼고요. 최대 주주 지분 한 50%를 2조 6천억 주고 샀어요. 50%를. 근데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전체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전체가. 지분 가치가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빼면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식을 2조 6천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샀어요. 근데 500만 원 됐어요.
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조단이잖아. 숫자만 바꾸면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하다 물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데에너지머티를 이제 시원하게 이제 말아먹고, 중요한 건 롯데에너지머티 살 때 2조 6천억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없어요. 그럼 롯데케미칼이 지금 신용 써서 한 네, 건데. 지금은 돈이 없거든 롯데케미칼.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지난 몇 년 실적을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았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 롯데건설 한 6천억 쏴줬지. 롯데에너지머티 한 2조 원 넘게 썼지.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서 대출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롯데케미칼이 지금 올해만 누적 적자가 6천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롯데케미칼 지빚이 많아요. 지빚이 지금 돌아오는 부채가 지금 2조 원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자가 1년에 1,000억이다. 그러면 니네 적어도 돈 마진 남겨라. 원래 에비타라고 하는데 네. 니네 적어도 1년에 이익 한 5천억은 남겨라. 알지? 음. 야, 왜냐면 니네 1,000억이면 안 갚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네. 왜냐? 올해 열심히 해서 1,000억 벌었는데 이자로 1,000억 털리면은 한 그치. 배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에비타를 5배 이상 유지하라고 했는데 그걸 유지를 못 하죠, 지금 적자인데. 채권단의 조항에 이제 그게 있어요. 너네가 이자가 1,000억이면 한 5천억은 그래도 벌어야지. 삼각전 이익이라고 해서 에비타. 5천억 언더로 벌면은 무언가 담보를 제출하거나 뭐 어쩌거나 뭐 그러는 조항이 있다. 최근 3개년 기준. 아. 근데 올해를 시원하게 말아먹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 그거 못 지키잖아. 돈을 그렇지. 갚으세요. 라고 하는 거고 롯데케미칼은 돈이 없어요. 아까 보셨죠? 그 이제 그 계엄령 선포할 때 밑에 하단에 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지금 뭐 문 다 가동 네네네.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공장도 안 돌아가. 그리고 나도 빚이 많아. 그리고 내가 빚 들여가지고 롯데 건설 도와준 거, 그리고 롯데 에너지버티 도와준 거, 이게 잘 됐으면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롯데물산이 있어요. 네. 롯데물산이 얘가 지금 또 중요한데 뭘 갖고 있냐면 잠실의 제2롯데월드가 롯데물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셨죠? 롯데케미칼한테 롯데케미칼 2조 원 채권자들이 야, 돈 갚어. 약속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건 롯데케미칼 당장 2조 줄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물산이 와가지고 롯데케미칼이 아닙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에 빵꾸 난 거를 물산이 오더니 내 제2롯데월드 담보로 그 붙여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1롯데월드가 6조 원짜리니까 지금 시가평가만 6조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룹이니까 롯데케미칼이 채권자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채권자분들 제가 약속은 못 지킨 거 맞는데 나 담보 화끈한 거 아시죠? 롯데월드 꽂는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꽂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 보세요. 여기 채권자 롯데월드를 담보로 오케이 알았어 나를 하겠죠. 대신 그 조항 삭제해주고 이자 조금 더 낼게. 뭐 그런 식으로 담보가 확실하니까 아. 얘 이 돈 2조 원 뗄 일 절대 없잖아요. 6조짜리인데 왜 제1롯데월드가. 어쩌면 망해라 고사 지낼 수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채권자 입장을 얘기한 거고 우리 이 사건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망했나. 롯데케미칼이 돈이 얼마나 없으면 롯데월드를 갖다 꽂아놓냐. 너 진짜 망했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싸움이에요. 실제로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니네 돈 많으면 있는 돈으로 갚어. 왜 빚 갚는데 못 갚아가지고 롯데월드를 담보로 걷다 던지고 있니? 너 돈 많다며. 왜냐면 찌라시가 나왔을 때 롯데그룹에서 사실이 아니다.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현금성 얼마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그럼 그걸로 갚으시라고.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에서 얘기한 게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 롯데그룹 공식 입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전이에요. 네.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가 56조 원이고 가용 예금만 15조 원이 있다. 아니 예금이 15조면 갚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되잖아. 왜 안 갚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있는데 왜 롯데월드를 갖다 꽂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음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롯데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게 장부가로 평가되어 있는 게 많아서 부동산 시가평가를 또 할 거예요. 그러고 부동산을 일단 던지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동산은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덩어리도 롯데그룹이 실제로 부동산 던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가계도를 보시면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이 창업을 했죠. 거의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신격호 회장의 모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 빚내서 경영하지 마. 롯데그룹이 여러분 무차익 경영으로 유명하던 회사예요. 돈을 안 써요, 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부동산은 닥치는 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원래는 무차입 경영으로 경영을 잘 해오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부인 우리나라에서 첫 부인분한테 이제 신영자 씨라고 해서 장녀부님이 이제 나오시고 그쵸. 두 번째 결혼을 이제 일본인이랑 하셔가지고 첫째랑 둘째 아들이 나오고 지금 롯데그룹 회장이 이분이잖아요. 신동빈 회장. 그리고 몇 년 전에 신동주 자기 형이죠. 첫째랑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권 분쟁을 했었고 결국 신동빈 회장이 이겼습니다. 차남이. 그래서 현재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정책본부장 같은 걸로 있으면서 그룹 안에서 의사결정 굵직한 거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경영을 하냐? 그 돌아가신 회장님은 무차입 경영을 하라고 했다고 그쵸. 그랬잖아요. 근데 차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롯데그룹이 M&A로 인수한 회사가 무슨 방금 전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저게 다 신동빈 회장이 이제 주도한 건데 대표적으로 바이더웨이 편의점 바이더웨이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2010년에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혼자 산 것도 있고 롯데가 펀드랑 손 붙잡고 SI 전략적 투자로 들어가서 산 것도 있고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에 LG백화점 점포를 사서 롯데로 먹었어요. 그때 1조 3,400억 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롯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잖아요. 근데 하이마트는 돈 괜찮게 벌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문제 일진 머티리얼즈 2조 6천억 주고 사는데 지금 거의 말아먹고 있는 그리고 이니스톱을 삽니다. 2021년 한 3천억 정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구회사 아시죠? 한샘 롯데가 산 거예요. 롯데가 그래요? 펀드랑 같이 샀어요. 그리고 뜬금없지만 같은 해 중고나라를 인수합니다. 중고나라 300억 주고 샀거든요. 펀드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신동민 회장이 주도한 거고 중요한 거는 M&A 하는 과정에서 차입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에 저 롯데에서 무차입 경영한다는 얘기는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 이제? 네. 네. 아니 근데 좀 진짜 좀 그렇네. 진짜 위기는 위기네. 약간 돈이 많긴 해요. 돈이 많기는 한데 네. 일단 본질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은 물론 당연히 뭔가 소싱을 해주겠지만 딱 봤을 때 그룹 중에서 야 얘네 요거는 진짜 알짜로 돈 잘 번다 막 이런 게 없잖아. 있어요. 뭐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렌탈? 예, 그러면 돈을 버는 회사가 없냐? 그럼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롯데 렌탈입니다. 렌탈이 이제 렌터카 사업을 해요. 롯데 렌탈이 1년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씩은 나와요. 3천억. 매년 3천억 정도씩. 근데 중요한 거는 롯데그룹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롯데 렌탈 지금 매물로 내놨습니다. 오케이. 아니 돈 많다면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자꾸 던지시냐고 저거를. 네. 그래서 롯데 렌탈 매물로 일단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롯데 쇼핑.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백화점이나 그런 거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그렇게 안 좋진 않아요. 1년에 그래도 영업이익 한 3천억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칠성. 음료죠. 음료 물 장사 같은 게 솔직히 안 망해요. 그리고 롯데 칠성도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롯데 제과가 지금 롯데 웰푸드인데 제과도 영업이익 한 1,000억대 중후반은 나와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짜잘하게 여러 개가 많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던진다는 게 롯데 케미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수 공장 가동 중단한다 그러고요. 롯데 캐피탈도 있거든요. 네. 캐피탈 여기 있는 회사 이거 지금 판다는 얘기 있어. 이거 제가 오늘 확인했거든요. 이것도 오늘 팔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집어 던지는 걸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한가 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파는 게 부산 샌덤시티 백화점 그리고 이거예요. 지금 신동민 회장이 직접 가서 이게 부동산 던지기 하면 이게 롯데는 뭐 부동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땅입니다. 이 땅 뭐예요? 네, 강남역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엄청 유명한 거죠. 롯데 칠성 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강남역 바로 앞에 그 삼성타운,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여기에요. 여기 다 아시죠? 여기 엄청 큰 건물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가 롯데칠성 물류 부지입니다. 물류. 아니 여기가 지금 전체 면적이 공시지가 이제 확인할 때 보는 걸로 보면 대충 한 12,000평에서 한 13,000평 정도 되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예상 감정가액이 한 4조 정도 나와요. 4조 원. 그러니까 못 받으면 2조, 잘 받으면 4조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며칠 전에 아까 신동민 회장 얘기했죠. 여기 부지 갔다 왔어요. 왜 갔냐? 판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면 이것도 판다고. 와, 뼈 아프겠다. 네, 이거 던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신동민 회장이 직접 현장까지 갔다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에서 4조 원.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격호 돌아가신 회장님이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야 된다. 참고로 신격구 회장 이게 원래는 이게 일본에서 돈 많이 번 회사잖아요. 이게 네. 일본에서 얼마나 이제 돈을 많이 버셨냐면 1948년에 일본 롯데에서 껌을 엄청나게 파셔가지고 돈을 이미 많이 법니다. 네. 그리고 한국 롯데가 1967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롯데가 훨씬 먼저 생긴 거예요. 그다음 한국 롯데가 생겼고 일본에서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일본에서 뭐 하셨겠어요? 도쿄 땅을 오지게 사십니다. 그다음 땅을 사시면 기본적으로 뭐냐? 무조건 존버예요. 존버를 했는데 1980년대 기억나시죠? 네. 한국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고 일본에서 사업 오래 했고 땅도 많이 사놨던 그 1980년대 부동산 버블이 엄청 끼죠. 저때 일본 경제가 미쳤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도쿄 팔면 뭐 뉴욕을 뭐 미국을 산다 이 얘기 나오던 그때 신격구 회장이 갖고 있던 도쿄 땅값이 완전 슈퍼 폭등을 해가지고 포브스지 있죠, 포브스지. 포브스지 전 세계 부자 4등에 신격구가 있었어요. 전 세계 4등이었다니까요, 부자 신격구 씨가. 진짜? 진짜요. 도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가치로만 전 세계 4등 부자까지 올라갔었어요. 1980년대. 와.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유통 사업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팔 포브스 전 세계 4등급이니. 바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땅 들고 있는 걸 지금도 존버를. 와. 야, 진짜 부동산 부패. 여튼 1967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시는데 그때 땅을 어디에 많이 사죠? 잠실을 메인으로 깔아놓고 여기다가 롯데월드랑 제이롯데월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잠실에만 산 게 아니에요, 땅이. 그럼요. 여기 롯데월드 타워에 잠실, 아,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아. 여기 서초동, 소공동의 롯데호텔 본점, 시장평가에 7조. 참고로 이게 3년 전 기준입니다. 2021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 선유도역 바로 앞에 가시면 롯데 홈쇼핑이랑 롯데 제가가 롯데 웰푸드거든요. 그렇죠. 그 땅이 슈퍼 노른자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롯데 땅이에요. 지금 롯데가 네. 유일하게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대형 공장이 우리 집 바로 옆에 거기입니다. 여튼 롯데 홈쇼핑이랑 롯데 웰푸드가 선유도역 여러분 7번 출구 앞에 눌러 앉고 있는 땅이 엄청납니다. 그거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여튼 지금 롯데가 솔직히 뭐 부도나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룹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그동안 뭐 알짜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안 팔면서 그냥 대출 받으면서 이제 M&A 하고 그랬는데 대출을 막기가 요새 어려우니까 야 우리 뒤에 뭐 부동산 하나씩 팔아봐, 팔아서 갚으면 돼. 진짜로 롯데는 자기 보유 부동산을 팔면 빚 갚는 게 어려운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어려워진 것도 맞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상징적으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롯데월드타워 갖다 붙이니까. 담보 잡고 네. 땅 부자인데 땅을 팔고 그리고 원래 뭐 사업들은 뭐 알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꽤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위기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진짜 돈 되는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본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본업을 잘 해야죠. 이렇게.